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고객들의 공금을 횡령한 뒤 한국으로 도주해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김용욱 변호사를 대신해 버겐카운티 법원이 지난 8일 에드워드 길 한인 변호사를 지명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각종 법률 케이스를 관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횡령한 후 한국으로 도주해 버겐카운티 검찰로부터 공개 수배된 김용욱 변호사에 대해 버겐카운티 법원의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버겐카운티 법원은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김 변호사를 대신해 지난 8일 법정관리인으로 한인 에드워드 길 변호사를 선임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각종 법률 케이스를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집행권을 부여했습니다. And he has been suspended from practicing law in the state of New Jersey. So they asked me to take over his office and bring all the files together, contact his clients, and make sure that everybody's files gets to them. If they need to get a copy of their file or any documents from their file, they should contact me right away. 에드워드 길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계좌를 열었던 우리 아메리카은행과 TD뱅크에 계좌 동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김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중인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르면 에드워드 길 변호사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남겨져 있는 고객 파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으며 김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도 맡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에게 여러 법률 케이스를 의뢰했던 한인 고객들은 앞으로 에드워드 길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와 뉴욕시경 강력반이 19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와 뉴욕시경 강력반이 19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뉴욕시경 풍기 단속반은 특히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cover is allegations of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untaxed cigarettes, and gambling, mostly indoors. Card games, mahjong games, dice games, not on the street, but organized inside residential commercial establishments. 뉴욕시경은 올해 들어 유흥업소 사건과 관련해 211명을 체포했으며 지난해보다 범죄율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에서는 미성년자 음주와 담배 판매 단속을 위해 실제 미성년자를 투입해 함정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nguage, there may even be a language barrier, and so we are able many times to eliminate some of these language barriers that exist and make it easier for us to connect the police department with the unit. 현재 플러싱 지역에 600개 업소가 주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업소가 각종 단속에 걸려 폐쇄됐습니다. 라이센스 발급된 업소는 언제든 수색영장 없이 수색과 단속이 가능하며 노래방이나 술집 등에서 손님이 마약하다 적발되면 업주도 체포 또는 소환장을 발부받게 되고 라이센스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팰리세이즈 팍에 2명의 한인 교통경관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회는 19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를 팰팍 교통경관으로 임명하고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팰리세이즈 팍 시의회에서 열린 4월 정기회의에서 최종 인터뷰를 통과한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가 팰팍 교통경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번 한인 경찰 채용에는 20명의 지원자가 전화통화로 문의를 해와 8명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해 6명 중 최종 2명이 선발됐습니다. 오지원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78년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와 현재는 팰팍에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경찰학교를 졸업하는 등 경찰을 꿈꿔왔습니다. 오지원 씨는 이번 교통경관을 시작으로 훗날 경찰서장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경찰학교 졸업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교통경찰은 되게 좋죠. 한국 사람은 경찰 생각은 무서우고 말도 하기 싫어서요. 이제 한국 분들서도 이제 교통도 해도요. 이제 한국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는 게 좋죠. 김기수 씨는 남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와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현재 전기 관련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교통경관으로 시작해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찰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요즘에 바로 되기는 힘드니까 어딘가에서는 다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팔팍의 트래픽 엔포스먼트 오피서로 시작할 거예요. 이종철 시의원은 이번 한인 교통경관 탄생이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기대된다며 두 신임 교통경관이 모두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해 영어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한인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제 한인 경관이 필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아주 바랬던 바인데 두 명이 이번에 임명이 돼가지고 오늘 저희 교통경찰로 일단 출발을 하고 이게 이제 퍼스트 스텝이에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은 정식 레귤러 경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오늘 타운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한인 타운을 볼 때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신임 한인 교통관 임명으로 인해 펠팍타운에서 근무하는 28명의 경찰들 중 한인은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신임 한인 교통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 산하 폐기물 관리 연구소가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롱아일랜드 지역의 재활용 비율은 1998년 29%에서 2009년 24%로 10년 사이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서포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가 각각 27%와 20%였습니다. 보고서는 재활용을 장려하는 관련 정책 미흡과 홍보 부족을 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기관 관계자는 재활용 계몽운동이 일어났던 1990년대 초만 해도 재활용률이 급등했었지만 현재는 재활용률이 70%에 육박하는 샌프란시스코 등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2009년 문을 닫은 세인트 존스 퀸즈 병원 건물이 주상 복합 건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퀸즈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아이작 에이브라함은 최근 뉴욕시 빌딩국의 엘름허스트에 있는 세인트 존스 퀸즈 병원 건물을 주상 복합 건물로 재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5층짜리 병원 건물을 75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상업용으로 다시 꾸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딩국은 제출 서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조닝과 소화시설, 건물 자재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빌딩국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달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서 주민 표결에 붙여질 한인 밀집학군의 교육 예산마다 주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전체 교육 예산 증가는 10%가 늘어난 레오니아가 가장 컸고 주민들의 교육세 부담금이 가장 높이 치솟은 곳은 엣지워터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전체 예산은 3.5% 줄었으나 주민 부담금은 0.7% 증가했습니다. 포트리도 전체 교육 예산이 4.1% 올랐고 주민 부담금은 주 정부 권장 최대 인상 가이드라인인 2%가 증가했습니다. 주내 최고 우수학군으로 인기가 높은 테너플라이는 전체 교육 예산이 3% 증가하면서 주민 부담금도 1.25% 늘었습니다. 교육 예산은 주민 재산세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 인상은 재산세 인상과 직결돼 있고 교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듬해 주민 재산세도 자동 인상됩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클린오션 액션이 19일 발표한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뉴저지주 해안 127마일에서 방출된 쓰레기는 수거한 개수를 기준으로 47만 5,32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플라스틱 뚜껑이나 덮개가 6만 1,895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기타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물품이 5만 1,249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담배 필터도 4만 5,903개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이외에도 음식 봉지나 덮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젓는 막대, 비누 조각, 병, 나무 소재 잡동사니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콜택시 기사들에게 방탄조끼가 지급됐습니다. 택시기사연맹은 18일 10여 명의 기사들에게 $400 상당의 방탄조끼를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브롱스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괴한의 총격을 맞고 전신마비가 된 사건 이후 취해졌습니다. 연맹은 우선 야간 근무를 하고 우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조끼를 배포했습니다. 이 조끼는 뉴욕시의 방탄조끼 제조사 시큐리티 USA가 기부했으며 퇴직 경찰관들도 기사들을 위해 최근 방탄조끼 20개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큐리티 USA 측은 다른 방탄조끼 제조사와 연계해 기부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의 새로운 TV 중계 전용 테니스 경기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테니스 협회는 오는 8월까지 매도 코로나 파크에 있는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3,000석 규모의 TV 중계 전용 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은 경기장이 완공되면 공원 녹지 일부가 임시 주차장으로 바뀌거나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 악화, 주차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테니스협회 크리스 위드마이어 대변인은 경기장이 센터 내 남동쪽에 지어진다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최악의 콩나물 교실 중 하나인 퀸즈 프레시메도 프랜시스 루이스고 교사와 학생들이 과밀 학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이 학교 교사 노조 소속 교사들과 학생들, 토니 아멜라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은 오는 29일 오후 4시 학교 앞에서 과밀 학급 반대 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교육 예산 복원, 학급 규모 축소, 교사 감원 반대 등을 주장합니다. 교사노조 프랜시스 루이스고 지부 대표인 실비아 허 교사는 4,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월콧 시 교육감은 자신의 모교인 이 학교를 최근 찾아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기업들이 미 50개 주 가운데 2, 3위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이익옹호 단체인 중소기업 기업가정신위원회는 최근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18개 세금을 분석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는 2위, 뉴욕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SBEC의 수석 경제학자 레이먼드 키징은 많은 세금은 주의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면서 많은 주들에서 공직자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세금 인상안을 내놓고 실제 세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인명사상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18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아 주택을 재건, 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수십 차례에 걸쳐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800채 이상의 가옥이 전파 혹은 반파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뒤 오히려 S&P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 ABC 방송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조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개한 금융위기 종합보고서를 통해 S&P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S&P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일부 주택저당권 신용등급을 부풀리고 나중에 다시 등급을 낮춰 이들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 같은 상황이 금융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P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이 시장 점유율 경쟁과 고객인 투자은행으로부터의 압력, 부정확한 신용평가 방법론 등으로 인해 모기지 관련 증권에 지나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민주당의 칼 레빈, 공화당의 톰 코번 상원의원은 결론적으로 부정확한 신용등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가져왔고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08년 조사 때 반대 응답 53%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강력 반대한다는 응답이 3년 전보다 크게 높아진 47%에 달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에서 33%로 3년 새 11%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집 인근 50마일 이내에 원전이 건설될 경우를 가정해 질문했을 경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로 뛰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차세대 아이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이 20일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아이폰 부품 생산 업체들이 오는 7월에서 8월 차기 아이폰 생산을 시작해 9월에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아이폰 디자인은 아이폰 4와 매우 유사하지만 CPU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또 차기 아이폰의 부품 가운데 카메라 모듈은 라간 프리시전, 터치스크린은 윈텍, 케이스는 팍스콘이 각각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아이폰 4의 부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 4분기에 1,600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애플이 벌어들인 전체 수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아이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호발트에 위치한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터 전체 부지를 구입하는 안건이 현재 LA시 도시 재개발국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오는 5월 19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호버트에 있는 공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공원 조성 계획은 지난해 11월 주민 발의안 84를 통해 $500만 주정부 지원금이 확정되면서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인타운 노동연대를 비롯해 상공회의소와 한미연합회 등 13개 단체들은 코리아타운 아트 앤 레크레이션 센터 KRC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시의원들을 만나 한인타운 내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버스 승객 조합 등 다른 단체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이 결과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아는 허브웨슨 시의원의 지지로 2.2에이커에 달하는 공터를 LA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안건이 도시재개발국 이사회에 오는 5월 상정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의원인 헐브 웨슨께서 도시 재개발국에 이것 전체를 구입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였고 그것이 도시 재개발국 이사회에 5월 19일 날 상정이 됩니다. 현재 KRC 측은 이곳에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2,100만 건설 비용 $1,700만 등 비용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 재개발국에 상정된 안건이 통과만 되면 이 같은 자금 문제는 완전 해소될 것이라 KRC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안건 통과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도 또 여기에 또 참여한다고 해갖고 한 500만 불이 또 거기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충분히 저희가 여기다 공원 조성하고 또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또 저희가 앞으로 같이 일할 또 디벨로퍼하고도 디벨로퍼도 여기에 또 이제 이 커뮤니티 베네핏을 위해서 또 여기에 또 참여하는 공원 조성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부지 구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한인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녹지 조성이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차량을 몰고 출퇴근하다 주유소에 내걸린 가스비 가격표를 바라보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스비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대를 넘어서면서 각종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요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주 미 전역에 10만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전국 평균 $3.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에서는 평균 가격이 이미 오래전에 $4선을 넘어섰으며
뉴욕주와 일리노이, 커네티컷 등에서도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최근 $4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지난 2008년 7월 갤런당 $4.11에 달하는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낸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솔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치솟는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비상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전미 자동차협회가 발표한 가솔린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전년 대비 무려 $1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가솔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재정 부담과 불평 또한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솔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유가 인상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올해 초 뉴욕과 뉴저지를 통과하는 터널과 다리 통행료도 큰 폭으로 오른 뒤여서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가스비를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별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유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트렁크 속에 불필요한 장비나 소모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청소를 겸해 최대한 깨끗이 비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유가 시대를 맞아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 나감으로써 슬기롭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강원도청 주최와 뉴욕지구 강원도민회 후원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2011 뉴욕지구 강원 농특산물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농특산물전에는 강원도 9개, 시군 12개 업체에서 생산한 98개의 품목이 참가합니다. 주요 품목은 수산물류, 젓갈류, 황태, 대추, 반찬류, 홍삼차, 고추장, 고춧가루, 나물류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직장인 연극 서클은 일을 끝내고 달려가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행복한 분들, 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펄펄 끓는 연극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집 분야는 연극, 뮤지컬이며 자격과 나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부연극교실 회원도 함께 모집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입니다. 뉴욕 한국국악원에서 지난 16일 롱아일랜드 소재 파밍달스 스테이트 컬리지에서 제5회 아시안 아메리칸 컬처 페스티벌 오브 롱아일랜드를 열어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한국 공연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뉴욕문화원의 후원과 도움으로 코리아 스테이션을 설치해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자세히 알리고 한국에 관한 영문책자와 DVD 영상 등을 제공해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미총연회 임형빈 회장과 박동주 부회장, 자문위원인 이명석 퀸즈 한인회 회장과 이계훈 회장 등이 4월 17일 맨해튼 HSBC 은행을 방문해 애슐리 파커 총괄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애슐리 파커 총괄대표는 2000년 말부터 6년 반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고 부인도 한국인으로 한국 사랑이 남다르며 한국 동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3일 대동현 회장에서 치러지는 효자 효부 시상식에도 한인 부인과 함께 참석해 한인 동포들에게 인사와 축사도 할 예정입니다. 게리 에커맨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이 이달 27일 오후 7시 30분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미사관학교 입학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안경비사관학교, 해양사관학교 등의 입학 담당관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사관학교 입학에 관심 있는 나소 카운티 소재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빠는 너희를 응원한단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녔으면 하는 덕목들을 세계 위인 13명의 삶을 통해 들려주는 책입니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낸 화가 조지아 오키프부터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미국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 인디언들의 지도자 세팅불, 흑인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 장애를 가졌지만 평생 장애인을 위해 산 헬렌 켈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사회사업가 제인 아담스, 평화적으로 인권운동을 펼친 마틴 루터킹 목사 등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위인 13명을 선정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오니아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오체와 오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체란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 부분을 5종류로 나누어 오행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은 인대를, 심장은 혈관과 혈, 비장은 근육을, 폐는 피부를, 신장은 뼈를 이루어 우리 몸의 체형을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며 오규란 이 오장이 자연과 호흡을 하는 5가지의 통로로 간은 눈을, 심장은 혀를, 비장은 입술로, 폐는 코를 통하여, 신장은 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속을 통하여 코는 폐의 문제로, 혀는 심장의 문제로 보며 또한 근육은 비장, 인대 이상은 간장의 문제로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서치 변호사님께서 트레이드마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트레이드마크는 어느 사업을 하시든지 그 사업 이름이나 로고, 제품, 상품 이름, 또 제품 포장까지 그 등록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이름이나 상품, 그 제품의 이름을 US Patent Trademark Office에 등록시키시면 그와 똑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미국 전국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비즈니스에서 그 이름이나 그 제품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하탄, 뉴욕에서 아리랑이 나는 음식점을 트레이드마크 등록시키시면 그 음식점을 오픈하신 뒤에는, 그러니까 음식점이니까 한 뉴욕이나 그 뉴저지 정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0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